마침내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대의 스텔스기 보유국으로 올라서며 동아시아의 패권 경쟁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곧 전쟁을 지배한다는 것을 미국이 수없이 증명하며 현대전에서 공군 없는 승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그런 공군의 정점이자 전부라 할 수 있는 스텔스기를 개발한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수많은 고난과 실현을 극복하고 첫 국산 전투기이자 스텔스기인 KF-21이 모습을 드러내며 한강의 기적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대한민국은 또다시 기적을 선보이며 스텔스기 개발국 반열에 당당하게 합류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국방 사업이자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의 의지이며 2010년대 이후 육군에 견줄 정도로 목소리가 커진 공군에선 장기적으로 500대 가량의 KF-21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타국 도입이 130대로 제한된 F-35와 가격도 훨씬 저렴하며 국내에서 양산하는 KF-21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선 KF-21이 예상치 못한 변수이자 중국의 동북아 패권 장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완전한 스텔스기로 거듭날 KF-21을 상대로 중국의 스텔스기인 J-22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이자 한국 공군에게 무시 못할 전력이었던 4세대 전투기들은 KF-21 앞에선 고기방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제 아무리 중국이라도 1100대에 가까운 전투기들을 전량 아니 절반이라도 스텔스기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한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는데, 애석하게도 세계 8위의 전력을 보유한 한국 공군조차 끝을 알 수 없는 압도적인 물량의 중국 공군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계 4위로 평가받는 한국 육군은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는 중국 육군조차 동기어진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결국 앞서 언급했듯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공군이며 한반도의 제공권을 넘겨준다면 육군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전쟁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선 못해도 500대가 넘는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는데, 이에 한국 공군은 KF-21을 추가 도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주력 전투기인 KF-16과 F-15K의 빈자리까지 메꾸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때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했던 F-15K는 F-35의 도입과 KF-21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자 최강의 전투기였으며, 현대화의 흐름을 따라 최신 사양인 F-15EX로 개량을 진행하려 했는데 개발사인 보잉은 무려 3조 5천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F-15K의 개량이 진행되며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지만, 이로써 국산 전투기인 KF-21의 필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특히 KF-21은 국내에서 생산해 귀중한 외화 유출을 한 푼이라도 더 막는 것은 물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KF-21은 그 프랑스의 라팔마저 능가하는 현존 최강의 4.5세대 전투기이며, 특히 공대공 능력만큼은 F-35가 부럽지 않은데 2030년대 이후 KF-16과 F-15K의 빈자리는 F-35와 맞먹는 성능에 대당 가격은 절반도 채 안되는 KF-21로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뜩이나 외교를 말아먹어 주변이 적으로 둘러싸인 중국에게 한국의 KF-21 대량 도입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는데, 한국 공군이 KF-21 500대를 도입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텔스기를 보유하면 중국이 야심차게 세웠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인데요.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게 태평양 진출의 첫 관문인 한반도 점령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제공권만 장악한다면 중국의 승리가 확실하며 한국 육군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군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국 공군의 3배가 넘는 전투기들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한국 공군을 서서히 갉아먹는 전략을 내세우는데, 아시아 최강의 스텔스기로 군림할 KF-21 앞에서 중국 공군의 전투기들은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갈 고철덩어리에 불과한데요. 중국 공군의 주력이자 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할 J-10이나 J-11은 평범한 4세대 전투기에 불과해 KF-21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것이며, 중국 공군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국산 스텔스기인 J-20도 체급에선 우위에 있지만 성능 차이 때문에 KF-21에게 열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KF-21은 F-15EX와 라팔, 수호이 35 등 극소수의 최신 4.5세대 전투기만 탑재한 적외선 추적 장치인
IR-ST를 탑재하고 있는데 KF-21의 IR-ST는 스텔스기 후방에 위치한 엔진의 온도를 탐지해 추적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덩치가 큰 제20의 스텔스 능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존하는 5세대 전투기에서도 최약차로 평가받는 제20인데 스텔스 능력마저 상실하는 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으며 지금도 공대공 능력만큼은 F-35와 대등하다고 평가받으며 점차 스텔스기로 진화할 KF-21에게 확실하게 열세입니다. 한국 공군이 500대의 KF-21을 도입한다는 것은 중국의 동북아 패권 장악은 물론 태평양 진출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해진 한국군이 언제든 대륙의 심장을 노리는 비수가 될 테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모두가 실패를 외칠 때 한국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 끝에 첫 국산 전투기인 KF-21의 개발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국군의 자주 국방은